정치가 희극이 되고 희극이 다시 비극이 되는 순환의 끝에서 우리는 지금의 국민의힘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보수 진영은 쇄신과 단결이라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섰지만 현실은 참혹합니다. 여당의 독주 앞에 무력하게 필리버스터를 외치며 고개를 숙인 채 자괴감을 토로하는 야당, 여전히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찬탄과 반탄의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내부, 그리고 극우강성 유튜버와 악수를 나누며 보수의 얼굴을 뒤바꾸는 행보까지. 오늘의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민을 대변하지도 미래를 준비하지도 못하는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체포영장 집행 장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그가 속옷 차림으로 들어누웠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김문수 당대표 후보는 엄청난 인권 침해라고 규정했습니다. 물론 전직 대통령도 인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다수의 민심은 이 장면에서 전직 대통령의 인권이 아닌 과거 그의 무소불위의 권력과 오만부터 떠올립니다. 그럼에도 김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몰랐을 리 없다며 정치 공세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과연 국민은 지금 이 싸움에 공감하고 있을까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극좌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하며 나는 악수조차 안 하겠다는 극단적 언사까지 쏟아내는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극단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게 됩니다. 자신들이 극우의 손을 잡고 있으면서 극좌를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전환길이라는 유튜버를 향해 그저 학원 강사일 뿐이라며 감싸는 김문수 후보의 태도는 진정한 보수라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중성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김 후보는 민주주의는 피 없이는 지켜지지 않는다며 4.19와 5.18, 3.15를 언급하며 피해 투쟁을 강조했습니다. 과연 지금 이 시대 국민이 야당에게 바라는 것이 피를 흘리며 싸우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상식과 이성, 도덕과 비전으로 여당의 폭주를 견제하는 건전한 보수의 목소리일까요? 김 후보의 발언은 후자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멉니다. 한편 박정아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도 여론이 받쳐주지 않는다며 자괴감을 토로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24시간 제한이라는 현실을 직시하며 피켓거리 되어야 하냐는 씁쓸한 고백까지 했습니다. 이 발언은 단지 한 의원의 심정 토로가 아닙니다. 지금의 국민의힘이 얼마나 전략 없이 헤매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싸워야 할 대상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의 무기력입니다.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돈키호테처럼 허상을 향해 싸운다고 자조하고 있습니다. 탄핵을 반대한다며 헌재 앞에서 시위까지 벌였지만 결과는 8대0 전원일치. 계엄령을 옹호하던 이들은 오히려 당의 족쇄가 되었고 지금도 당은 여전히 짠물 같은 강성 프레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아 의원이 지적한 사면 거래 의혹은 더욱 심각합니다. 당 지도부가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을 반대한다고 말해놓고 뒤에서는 정찬민 홍문종심학봉 등이 복권을 흥정하는 모습을 보이며 말 따로 행동 따로의 위선을 보여줬습니다. 국민의힘이 조국 사면을 반대할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국민의힘의 민낯입니다. 국민은 지금 거대한 정치의 무대에서 소외된 채 어느 쪽에도 희망을 걸 수 없는 무기력 속에 빠져 있습니다. 여당은 일방통행, 야당은 제갈 길을 잃었습니다. 중도와 상식을 외치는 이들은 구석으로 밀려나고 극우와 극좌가 정치를 점령하는 이 극단의 정치 속에서 진정한 보수의 자리는 사라졌습니다. 필리버스터, 피켓 시위, 테러 운운하는 언사, 악수 거부 선언. 이 모든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나를 위한 정치, 내 편만을 위한 정치로 퇴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거울을 봐야 합니다. 필리버스터에 목숨 거는 정당, 극우와 손잡는 정당, 이념전쟁에 빠진 정당, 탄핵을 여전히 부정하는 정당으로는 미래가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처럼 과거의 유산에 집착하며 피를 이야기하고 정청래 대표처럼 악수를 거부하며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이들이 공존하는 한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는 암울할 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시도는 끝났고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불편한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탄핵이 잘못되었다는 고호 속에 갇혀있는 한 국민의힘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계파 갈등, 강성 지지층 결집, 언론 탓, 사법부 탓. 이런 남탓 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상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피 흘리는 말보다 묵묵히 바른 말 한마디가 국민의 가슴을 움직입니다. 싸우는 정치보다 설득하는 정치가 더 오래갑니다. 국민의힘이 정말 민주당의 폭주를 막고 싶다면 전환길과의 악수가 아니라 국민과의 악수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진짜 쇄신을 원한다면 김문수가 아닌 한동훈처럼 극우를 비판하고 당내 강경파를 경계하고 중도를 향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지금의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최소한 민주당은 현실 권력을 행사하며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략도 비전도 민심도 없이 스스로 자기 파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방법이 아니라 변명입니다. 극우 프레임은 탈출구가 아니라 덫입니다. 찬탄 반탄 논쟁은 과거일 뿐 미래가 아닙니다. 보수가 살아남으려면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싸울 상대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거울 속의 자신입니다. 국민의힘이 스스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다음 선거에서 또 한 번 국민은 냉정한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가혹할 것입니다.